우리 우정수 선생이 가끔 거짓말 하는 거 알죠? 예? 우리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오늘 제 앞에 차 박사님 명강 잘 들었죠?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될지 이제 가면 막 팍팍 오죠? 그죠? 예. 거기에 제가 몇 가지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창업을 안 하고 대기업에 갔다. 그러면은 평균 10년이면은 쫓겨납니다. 평균 10년 만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또 10년 만에 쫓겨나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치킨집을 만들죠.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이제 60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놀면 뭐 하겠습니까? 또 치킨집 만들겠죠. 언젠가 우리는 창업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왕할 거라면은 기업가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확산하는 이 3단계가 우리 IPCO가 가는 길입니다. 미래학과 인문학,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융합기술과 특허 표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기업가 정신으로 확산하고 이 전체를 흐르는 게 트리지적 사고예요. 자, 트리지적 사고는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죠? 네, 모순을 푸는 거죠. 그죠? 모순을 푸는 거죠. 우정수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모순을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의 발견도 어디서 출발하죠? 모순에서 출발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가치를 확산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뭘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 우리가 도메인 나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술, 내가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참 우리 공부를 해야 될 게 여기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많이 들어봤죠? 자, 3D 프린터 안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죠? 예, 그러면은 생체 인터넷 조금 전에 다 들어봤죠? 예. 적정 기술 좀 못 들어본 사람도 있죠? 예. 자, 플랫폼 다 들어봤죠? 증강현실, 차세대 통신, IoT, 인공지능. 자, 우리 참 볼 게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가트너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떤 거는 빨리 오고 어떤 건 늦게 오고 요 가트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한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11개의 기술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시간에 관한 기술, 공간에 관한 기술, 인간에 관한 기술. 바로 뭐죠? 천지인이죠. 천지인, 그죠? 천지인. 우리 천지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천지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천지인 한글이고, 한글의 원리인 동시에 대한민국 사상의 원리죠. 시간, 공간, 인간을 확장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확장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웨어러블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생체 인터넷. 우리 웨어러블을 그 단독으로 보지 말고 웨어러블이 전체 우리 새로운 기술들하고 어떻게 상호관계되어 있는가. 그래서 웨어러블이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증강현실, 서비스 디자인 플랫폼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자, O2O 처음 들어보는 사람, O2O. 나 처음 듣는다. 자, O2O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걸 의미해요. O2O.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오프라인의 세상. 오프라인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냐? 원자로 만들어졌죠? 그죠? 원자로. 예. 온라인 세상은 뭐로 만들어져요? 비트로 만들어졌죠. 자, 원자로 만들어진 거는, 자, 우리 우정수 선생 그 휴대폰을 내가 가지면 안 되죠? 원자로 만들어졌으니까. 휴대폰 속에 있는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는 제가 같이 공유해도 돼요. 비트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자는 우리가 공유가 안 돼. 네 거하고 내 거 달라. 근데 비트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온라인의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융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O2O 세상이에요.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합쳐집니다. 제가
왜 웨어러블 얘기하면서 이 얘기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은 웨어러블을 장비, 디바이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웨어러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스마트워치. 오케이.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생겼어요? 시계처럼 생겼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걸로? 심박 체크하고. 체크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심박 체크하고 그걸 끝나나? 건강 조절. 건강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맥박을 측정하고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맥박 측정한 거를 어딘가 보내야지. 그죠? 어딘가 보내야지. 그 어딘가 보낸 게 예를 들어서 나이키 퓨엘밴드 뭐 이런 데 보냈으면은 걔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겠지. 분석을 해서 나한테 너 지금 운동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주겠지. 즉 뭐냐면은 웨어러블은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웨어러블은 뭐냐? 웨어러블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요한 하나의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O2O 세상은 시간, 공간, 인간이 각각 클라우드, IoT, 웨어러블을 가지고 융합되게 돼 있어요. 웨어러블이 인간을 융합한다면 IoT는 공간을 융합하는 거예요. 자, 접수가 돼요? 똑같은 웨어러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 측정을 사람이 하면 웨어러블이고 동물의 온도 측정을 하면 Io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뭐냐면은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리죠. 그래서 이거를 공간에 갖다 놓는 게 클라우드 공간입니다. 천지인이 합쳐지죠. 이렇게 합쳐지는 이 공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미치오 카쿠가 얘기하는 평행우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평행우주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책은 안 봤죠? 들어보긴, 책을 봤어요? 그래요. 미치오 카쿠 선생이 좋아하시겠네요. 바로 이 평행우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위해서 썼던 지도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이제 실제 세상과 내비게이터의 세상이 1대1로 대응되죠? 그죠? 1대1로 대응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 와보고도 어떻게 가는 몇 개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제일 좋은가 내가 알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측과 맞춤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을 최적화한다. 이게 바로 O2O 세상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 레스토랑 한번 볼까요? 내가 레스토랑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레스토랑을 만드느냐?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을 일단 로봇이 맞이해. 인사를 딱 해. 그럼 로봇이 인사하는 순간 같이 온 여인이 부인인지 애인인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부인 같으면은 조금 조용한 대로, 애인 같으면은 조금 시끄러운 대로 이렇게 자리를 안내를 해요. 그리고 요리 주문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요리 주문을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음식 기다리는 동안 스크린에서 게임을 해. 게임을 하고 나서 이 게임의 결과를 가지고 음식값을 내기로 해요. 요즘 그 멀티 스크린 게임 이렇게 하면 저기 테이블 위에 나오죠. 이하면 내가 주문하는 음식을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오면은 음식 접시에 그 영양분 성분이 표시가 돼요. 그 영양분이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의 앱하고 연동이 돼. 그래서 너 지금 먹는 거 칼로리 뭐고 영양소 뭐다 이런 거 다 알려줘. 고객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방문 고객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다음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여기 들어간 기술들을 보면은 웨어러블만 들어간 게 아니죠. 플랫폼, 지능 로봇, IoT, 웨어러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디자인.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놀로지 세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이란 것은 데이터를 첫 번째 수집한다. 수집. 그럼 수집해서 뭐 할 거야? 어디 갖다 쌓아놔야지. 그래서 저장 및 분석을 어디가 갖다 놓고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최적화시켜야죠. 바로 제가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웨어러블과 빅데이터의 가치 창출 사선은 이래요. IoT가 무생물을, IoT가 공간을, 그 다음에 생체 인터넷, 웨어러블이 인간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빅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서 적절한 맞춤과 예측을 만들어줘. 즉 빅데이터가 발생을 해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그거를 지능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웨어러블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을 우리가 디바이스로만 보지 말라.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치가 데이터가 발생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그걸 가치 교환하고 이 데이터 발상과 세상 최적화가 웨어러블 생태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아까 스마트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스마트워치에서 나의 심박을 재면 제법은 끝나는 거 아니죠? 잰 심박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분석되고 그것이 나의 음식 습관하고 딴 거하고 다 연동해서 조사해 봤더니 너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는다. 너 햄버거 앞으로 먹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햄버거를 먹는다. 그럼 휴대폰을 4일 동안 뺏는다. 뭐 이런 벌들을 주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자, 이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우리 웨어러블, 생체 인터넷은 인간의 오감을 합치죠. 모든 걸 블랙홀처럼 스마트폰이 받았습니다. 제가 스마트폰하고 착 결합하면 천재가 됩니다. 저한테 누구든지 백과사전에 있는 건 뭐든지 물어봐요. 내가 1분 만에 답을 해줄게. 천재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1분 내에 다 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 세대에는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다 알면은 뭐라고 불러요? 천재죠. 여러분 다 천재예요. 맞죠? 아니, 그리고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아버지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빨리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더 빨라요. 아버지는 독수리 타법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쩌락 치잖아. 더 빨리 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슈퍼맨이 됐어요. 모든 지식을 알죠. 투시 능력 가지고 있죠? 맞죠? 투시 능력 가지고 있죠? 친구가 광화문에 가서 뭐 아이돌 공연하는 거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쏴줄 수 있잖아요. 투시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감각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하고 오감이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감각이 뭐라고요? 시각이죠. 그죠? 시각이 전체 감각이 몇 %라고요? 전 시간에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같은 80% 넘죠? 예. 87%랍니다. 87%.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시각이 어떻게 사람이 시각을 느끼느냐? 그거는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망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센서입니다. 센서. 근데 망막만 있다고 우리가 시각이 있나요? 망막이 고장난 사람을 수술을 통해서 망막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물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물을 인지하는 시각 중추가 발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망막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게 어디로 가느냐? 시각 중추로 가. 그럼 시각 중추에서 분석을 해요. 저건 코, 입, 눈.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쁘구나. 이렇게 해서 시각 중추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내 옛날 애인 닮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인이 여러분 알죠? 잘 살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잘 살면은 외우세요. 못 살면은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건 이해가 되죠? 찾아오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여기에 뭐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시각중추의 역할이에요. 그 인지한 다음에 뭐 해요? 그 기존에 있던 수많은 기억들하고 연상을 합니다. 이 연상을 하는 게 우리 뇌 앞에 있는 대뇌 연합령, 우리 사람이 침판지보다 툭 앞에 튀어나오는 게 연합령입니다. 연합령에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내 옛날 애인하고 갔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센서와 지능과 지혜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웨어러블 시각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센서인 망막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에요. 앞으로 10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망막이 1억 5천만 화소. 우리 스마트폰 얼마죠? 1,300만, 요즘 잘 나오고 1,600만 그렇게 나오죠? 아이폰 6는 800만입니다. 800만. 800만 화소. 근데 화소가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망막의 기능을 올리겠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인지 기능. 근데 들어온 게 누군가를 빨리 인식하려면은 뭔가 이 시각 중추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패턴 인식을 요즘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기술이 뭐냐면 딥러닝이 이 패턴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한 분, 두 명. 딥러닝에 의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자, 페이스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개선했어요. 딥러닝 가지고. 제가 딥러닝 가지고 길게 설명할 시간은 아닌데, 그러면서 개선하면서 이제는 99몇 %예요. 99몇 %로 얼굴을 보면은 누군지 알아맞춘다. 구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100% 맞춘다. 이제는 누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들하고 연상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시각 하나에 할 수 있는 분야들이죠. 그래서 IBM이 매년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세상을 바꿀 5개의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3년 전인가 발표했던 거죠. 2013년입니다. 그래서 오감융합이 나는데 여기 귀, 그 다음에 코, 혀, 그다음 손, 그러니까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 전체가 이제 스마트폰에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기술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죠. 융합이 된다고 보면 누군가가 그 촉각 센서를 잘 만들어주면 나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제는 홈쇼핑 같은 거 할 때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사도 되는 거고, 냄새 맡고 사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 온몸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감융합 장비들이 붙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웨어러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 밴드, 글래스, 그래서 안구, 홍채, 스마트워치, 버클도 안 될 게 없죠. 슈즈, 많은 웨어러블 장비들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이제 사람을 둘러싸게 되죠.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오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서 융합시키는 겁니다. 인간 오감이 O2O 융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오감이
온라인으로 가고 온라인에서 그것이 분석 최적화돼서 오프라인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누군가? 예? 예,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예. 저는 아이유 팬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이유 팬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아이유로 제가 바꿨어요. 원래 저기 김태희였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유가 어저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뭐 공연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 들었겠지. 아니면 댓글에서 누가 악플을 달았든지. 그러니까 아이유가 아침에 기분이 꿀꿀하니까 그걸 보고 스마트폰이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목소리 들으면 알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얼굴 표정 봐도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홍채나 체온을 분석하면 또 알겠죠. 거기 맞춰가지고 거기에 배경화면, 벨소리, 추천의 맥을 바꿔줄 수 있죠. 더 나가서 이 아이유하고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맥박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럼 측정한 맥박을 저한테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럼 그 맥박이 제가 다시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멀리 있어도 아이유의 맥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오감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텔레프레전스, 원격 존재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죠. 원격으로 우리가 감정도 보내고, 여기 캠브리지 대학의 조회죠. 감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오감도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그런 웨어러블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워치 무지하게 많죠. 예. 지금 자, 스마트워치의 끝판왕이 지금 얘죠. 예. 이게 뭐죠? 예, 애플워치죠. 애플워치가 나오는 바람에 다른 워치들이 전부 다 우리 차원영 박사님 말대로 개털됐습니다. 예. 이제 그 LG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반값 떨이 세일에 들어갔어. 그렇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3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만드는 친구들도 나타났죠. 3만 원짜리. 스마트워치가 빅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보면은 헬스케어, 거기 맥박, 그 다음에 체온, 혈압, 뭐 이런 거 다 재가지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키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예. 스마트워치가 키가 되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내가 아파트 키도 마찬가지고 다 키는 이걸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뭐 홈케어, 스마트 기기, 통번역, 음성인식, 패션 아이템, 뭐 SNS, 커뮤니케이션, 반려동물, 동물하고 이제 스마트워치가 뭘 해주냐면은 동물의 소리를 나한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갱거릴 때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인지 저게 뭐 빨리 집에 저기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죠. 당연히 베이비 케어도 해줄 수 있죠.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야, 스마트워치 가지고 너 뭐 할래? 그래서 일반인들은 스마트워치 가지고 제일 하겠다는 게 의료 헬스였어요. 의료 헬스였고 전문가들은 뭐냐? 여가 관광입니다. 근데 다 찾아보면 이럴 때 누가 맞죠? 예, 일반인이 맞습니다. 예, 일반인이 맞아요. 경제학자하고 아주머니하고 증권 투자하면 누가 손해보느냐면 경제학자가 손해봅니다. 예.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스마트워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워치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헬스케어. 애플이 우리 삼성보다 애플워치 나오는 게 얼마나 늦었죠? 삼성이 애플보다 얼마나 빨리 내놨어요? 네, 2년 먼저 내놨죠? 2년. 그런데 삼성은 뭘 만들었느냐? 와치를 만들었어요. 그죠? 와치를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뭘 만들었냐? 와치의 에코시스템, 와치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와치를 내놨는데 삼성 갤럭시 기아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쓴다는 많은 서드 파티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우리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애플은
우선 한번 보세요. 헬스케어만 놓고 보더라도 첫 번째가 메이오 클리닉이 미국의 가장 권위가 있는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료 진단에 쓰는데 그것은 메이오 클리닉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비스를 뒷받침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미국은 모든 개인 의무 기록을 어디에 보내게 되어 있냐면은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 클라우드 PHR의 넘버원 회사가 누구냐면 에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에픽이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 기록을 애플워치에 가지고 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에픽이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피트니스.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 대해서는 그 웨어러블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회사 알죠? 어디죠? 그게 나이키죠, 나이키. 예. 나이키 퓨얼밴드. 얘기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이키가 이 밴드를 차가지고 그걸 통해서 맥박을 전달하고 그걸로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앱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키가 만든 그러한 나이키 퓨얼밴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이키의 생태계를 다 애플이 끌고 왔어요. 사실 퓨얼밴드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원래 표준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IEEE 11073이라는 웨어러블 생체 인터넷의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게 그 표준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뭐가 돼버렸냐면은 나이키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이 나이키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조금 복잡해요. 그거를 조금 훨씬 간편하게 만든 게 애플입니다. 나이키가 되면 애플이 돼요. 그래서 나이키, 에픽, 메이오 클리닉 여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수많은 헬스케어 서드 파티 벤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 가져가는 힘입니다. 애플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겠다. 뭐 그래, 그거 잘 만들면 된다고요. 그 오감 전체에 걸쳐가지고 그래도 되고. 그렇지만 만들어진 기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구글이 참을 수 없죠? 구글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피트. 근데 구글 피트는 뭐냐면은 PHR 외부 사업자들한테 모두 쓸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누가 승리할 거냐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 열면 물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이 늘 실패하는 거는 물 관리를 못해서 실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도 이렇게 세미 플랫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워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앞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중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 상계 회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누구냐? 싸움은 플랫폼 경쟁이에요. 이게 스마트워치의 칼라 해상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 얼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서드 파티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건강 관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애플워치가 나오고 나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야, 이 워치도 이거 애플이 먹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플 혼자 못 먹게, 예,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줘야 돼요. 전략적 제휴와 개방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웨어러블의 플랫폼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글래스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이 구글 글래스죠. 이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길도 이렇게 찾아가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결국 철수했죠.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구글 글래스 쓰고 아무나 사진 찍어도 그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러니까 그거는 물러났지만
제가 작년에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확산 시기를 일반인들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대략 아무리 빨라도 3년은 넘어야 될 거다. 대체로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이 5년에서 6년은 걸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성공 요소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전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해요. 의료, 여가 관광, 교육, 국방, 스포츠. 대체로 보면 이게 전부 다 B2B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워치는 일반인, B2C가 타겟이라면은 스마트 글래스는 B2B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 사업을 우리가 꿈꾼다면은 어떤 B2B 사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가트너에서는 건설, 에너지, 자동차, 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2B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시간, 공간, 인간을 중심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 가면서 이 스마트 글래스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예측해 본 겁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전략. 구글은 증강현실, 서치, 뭐 이런 거. 애플은 iOS 밸류 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홀로렌즈라는 또 아주 재밌는 걸 내놨죠. 그 소니는 가상 게임이고, 삼성은 이제 스마트 홈 쪽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의료 분야를 놓고 보면은 의료 분야에서 수술방에서 저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수술방에 가보면요. 뒤에 내 그림 잠깐 보여줄게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환자도 봐야지. 그 다음에 저기 환자 그 감시 장치도 봐야지. 그 다음에 의무 기록도 봐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봐야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 돌릴 수도 없어요. 이러니까 수술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복잡한 수술 현장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느냐 하는 그 팀워크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스마트 글래스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 다음에 해부학 수업,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자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트래킹, 산업 제조에서 놓고 보면은 기계 조립 순서들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래 트레이닝 안 시켜도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는 1인칭 관람 서비스. 내가 직접 1인칭을 관람하고 상황별로 지금 안타를 쳤으면 저 친구 요즘 최근 기록이 어떤가 바로 내가 떠서 볼 수가 있죠. 국방에서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국방은. 실제 국방 맨날 전쟁할 수 없으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에 이 스마트 글래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여가 관광 마찬가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B2B 사업들이 자리하고 있죠. 여기 디지털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가보면 이렇게 선이 복잡하고 이 복잡한 것들을 요 스마트 글래스 가지고 확 바꿔버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록들을 다 남길 수가 있어요. 수술의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동시에 뭐가 해결돼요? 교육이 됩니다. 후배들이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딱 이런 게 답이 나오죠.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요 밑에 거 3분짜리 짧은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에 한 달 전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죠. 인터넷이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보지 맙시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네 뭐. 자, 아니 인터넷 되게 해야지. 요 홀로렌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딱 끼고 보면은 요 심장의 해부 도면이 확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부학 공부, 이건 뭐 끝내주는 해부학 공부죠. 우리 고생물도 공부할 수 있고, 로봇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구조물도 공부할 수 있고, 이 동영상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을 우리가 쫙 느리면 뭐가 나오지냐 그러면은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이걸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외 웨어러블도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핏빛에서 만든 차죠.
그 다음에 조본에서 만든 거, 나이크 퓨엘 밴드, 미스피트의 샤인. 미스피트는 또 뭐냐, 스와로프스키, 우리 크리스탈 만드는 회사하고 제휴해가지고 아주 비싼 또 웨어러블 만듭니다. 이건 뭐 웨어러블이라기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장식품이죠. 예.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웨어러블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데, 요 샤오미가 또 끝판왕을 하나 만들었죠. 샤오미 미 밴드가 얼마냐? 이게 13불입니다. 13불. 하나 살래요? 예? 15,000원. 하나 살래요? 이 15,000원이 뭐가 되느냐? 스택 카운트, 칼로리, 슬리핑, 그 다음에 휴대폰 관리, 뭐 이런 거 다 돼요. 배터리 한 달 가요. 예? 하나 살래요? 직구로 하면 15,000원 가지고 직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는 지금 따로 앱이 없어도 돼. 위챗, 중국의 위챗 메신저에 직접 다 올라가요, 그냥.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는 많은 용도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저기 프로젝트 할 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웨어러블들이 뭐까지 나와요? 모레큘러 센서, 그 다음에 ECG, 브리딩, 템퍼레이처,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 모니터. 그래서 공기 질을 모니터링 하는데 저걸 가지고 또 재밌는 걸 해요. 사람마다 저거 쫙 채워놓고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 공기 질을 검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센서, 측정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GPS하고 저 센서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으면은, 퀵 서비스 이런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배달. 그러면은 서울 시내의 공기질이 지금 어떤지를 리얼타임으로 쫙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앉기만 하면은, 시팅하면 ECG 트래킹이 되고, 자외선, 여자들은 이제 자외선이 중요하니까 요 자외선 트래킹 해주고, 요거는 임신 진단 해주고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요거가 인바디 알죠? 예, 우리 체성분 측정하는 거, 그거의 웨어러블 버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병진 교수가 만든 게 뭐냐, 웨어러블의 문제가 배터리를 생체 전기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유네스코 그랑프리상을 받은 거죠. 한국의 벤처기업 중에서 작년도에 스타트 100, 한국의 100대 벤처기업 중에 하나가 지트코입니다. 지트코가 악기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느냐, 요걸 차고 이렇게 쫙 걸으면은 걸음걸이를 교정해 줍니다. 걸음걸이를 모델 수준에 맞추어서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생체 인증하고 모니터링하고 균형 분석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킥스타터에 갔더니 여기 10만 불 목표였는데 16만 불까지 모금을 했죠. 웨어러블이 당연히 슈즈로 가겠죠. 예, 우리 걷는 거. 그러니까 신발 속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모든 정보들이 저기 들어가겠죠. 저 정보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요거는 이제 GPS 수주, GPS가 달려있는 수주입니다. 요거는 근육 신호를 잡죠. 그래서 요거 딱 차면은, 이렇게 차면은 근육에 얼만큼 근육 전기가 발생하는 걸 봐가지고,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죠. 키넥트에 진짜 근육에 힘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죠. 요건 디지털 핸드 트래커 만든 거고, 요거는 전자피우입니다. 요 전자피우 요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안테나가 있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스트레인 압력 센서가 있고 온도 센서가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CPU 있고 메모리 있고 다 있습니다. 요 해피포크는 여러분들 보셨죠? 너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저걸 갖고 다니면 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가 이렇게 모니터링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먹었는가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두에서 만든 겁니다. 젓가락인데 그걸 젓가락 집어넣는 순간 염도하고 그 성분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건강 서치죠. 이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강서치를 입으면 여기 암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아날로그 프론트 다 있어가지고 요걸 입으면은 생체 기록이 다 되죠. 예, 약 먹는 겁니다. 예, 약 먹는 거. 요건 글로캡이란 건데, 이제 그 노인분들이 약을 먹으라면은 약을 잊어먹고 안 먹어요. 예, 약을 잊어먹고 안 먹어. 그러니까 약 잊어먹고 안 먹거나 어떨 땐 2번 먹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약 뚜껑을 열면은 그 신호가 앱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나서 병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환자들이 약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증상이 나빠집니다. 내성이 커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으면은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신호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프로테우스. 약에다 코팅을 하죠. 약에다 코팅을 하면은, 그래서 뱃속에 위산하고 반응해서 이게 약이 녹기 시작하면 그때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먹은 거죠, 이거는. 자, 이식형 웨어러블들이 많습니다. 여기 촉각 센서들이 있고, 요거는 뭐 같아 보여요? 예? 예, 인공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식형이죠, 이건. 완전히 겉에 우리가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건 촉감까지 느껴지는 스마트 인공피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이 입는 거, 그다음 이식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있는 거죠.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봐야 될 문제가 웨어러블만 보지 말고 빅데이터와 호환성,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만들라 하는 게 이제 우리 웨어러블 비즈니스 설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웨어러블이 아니다. 웨어러블은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결합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웨어러블의 진영도를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면은 피트니스 하는 회사, 헬스케어 하는 회사,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고프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 밀리터리하고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쫙 보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또 우리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류로 놓고 봐가지고 큰 놈이 노는 데하고 작은 회사가 노는 데하고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롱테일 쭉 봐서 우리는 어디 가서 놀 거냐. 대체로 여기는 우리가 놀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롱테일 쪽에 우리가 놀 데를 찾아라. 그래서 웨어러블의 분류를 보면 착용형 웨어러블, 진짜 웨어러블, 입는 거, 신체 부착형, 생체 이식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웨어러블은 적정한 용어 아니다. 웨어러블은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BM과 특허 동향인데 우리 특허 동향을 보면은 지금 계속 특허가 뚜렷이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으니까 오래된 기술이고 이 중에서 미국이 역시 전체 64%, 미국이 앞서가고 RP라는 회사, 캘리브라는 회사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체 특허의 0.53%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상당히 약하다. 그 연dob은 출원 동향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회사로 봐서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하고 있고 표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어러블의 기본적인 표준은 생체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 혹은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 웨어러블 신호를 여러 장비들이 호환성 있게 쓰기 위해서 IEEE 11073이라는 표준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11073 표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 표준을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웨어러블 산업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표준은 있는데 표준을 실제로 다들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목 센 친구를 따라가야죠. 누가 주목이 세요? 애플이 주목이 셉니다. 그래서 애플이 IEEE 11073이라는 표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주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애플이 똑똑한 게 나이키라는 자기보다 앞서 나간 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자기 파트너로 확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표준은 11073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의 표준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나이키하고 애플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역량에 대해서 프로덕트와 피플과 파트너십과 프로모션을 가지고 표준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호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많은 우리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표준 기술은 최대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표준 기술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표준과 특허는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죠. 특허는, 앞에 얘기한 특허는 내가 남들하고 다르기 위해서, 표준은 남들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호환성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차별화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 아저씨 나오면 마무리 해야지. 그래서 이래. 잠깐만요. 그래서 요 그림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서 웨어러블은 뭐냐, 여기 아니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웨어러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내가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죠? 3시 반까지죠. 네? 네. 그러니까 1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질문할 시간들을 뒀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차 박사님 시간 질문 다 했나? 응? 응? 자,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질문하세요. 자, 내가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보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네, 그래요. 그 실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는 게.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뭘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요? 오케이.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서 웨어러블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실제 써보면은 그 깊이가 더 생기죠. 웨어러블의 지금 전 세계 선도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 만드는 선도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웨어러블의 하드웨어 선도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어디? 중국입니다. 네. 중국 심천이 웨어러블의 성지로도 올랐어요. 한국이 웨어러블 하드웨어 경쟁에서 중국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여기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제는 기술 자체에서 중국한테 밀려요. 그게 우려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자, 그럼 일찍 끝냅시다. 그래요. 내가 질문 한 번도 안 하기는 또 처음인데. 내가 너무 강연이 어려웠나? 자,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좋은 프로젝트하고 내일 좋은 발표하도록 하세요. 제가 내일까지는 같이 못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